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전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지 계속 고민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앱 활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무료 앱 7가지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더 많은 앱을 추천해주세요, 유료도 괜찮으니까 같이 설명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부 유료 앱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앱 6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늘 그렇듯이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좋다고 생각되는 앱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떤 앱은 제가 10년 동안 사용한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로부터 어떤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셔도 돼요. 그럼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무료 앱인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 만지다가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은 앱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최소 밝기를 더 낮춰가지고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최소 밝기를 낮춘다기보다는 검은색 반투명 필터를 씌워가지고 좀 어둡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앱이라서 색감이나 화질은 조금 저하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어두운 데서 불 끄고 영상이나 글 같은 거 볼 때 화질 생각하고 보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눈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앱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앱은 여기 있는 스크린 디머라는 앱이에요. 자, 여러 가지 다 써봤는데 이걸 추천드린 이유가 바로 이 앱은 3가지 방법으로 밝기를 낮추는 데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용 방법 첫 번째는 화면의 밝기가 어두울 때 자동으로 밝기를 낮추기, 이 기능인데, 이 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아무런 설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걸 켜있는 상태로 밝기를 낮추면 원래 최소 밝기보다 훨씬 더 어두워집니다. 지금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예요. 자, 제가 어두운 환경을 만들려고 주변에 불을 껐고요. 이 상태에서 조명을 그냥 낮추면은 이 정도까지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 설정을 켠 채로 조명을 낮추면요, 훨씬 더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냥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평소 사용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흔들어 켜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흔들면 이 스크린 디머 옵션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더 어두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앱의 기능이 뭐냐면, 밑에 보면 빠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서 설정하면 여기에 스크린 디머 옵션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다가 더 어두운 밝기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면 어두워지는 거고, 이 상태에서 밝기 조절을 플러스 5, 플러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어두울 때 밝기를 이렇게 최소한으로 낮춘 다음에 여기보다 더 어두운 밝기를 원하면은 이걸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화면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앱이 무료예요. 사실 밤늦게 스마트폰 안 쓰는 게 최고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힘든 삶에 몇 안 되는 낙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만지는 거라서 우리 모두의 눈 건강을 위해서 이거 꼭 사용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광고를 차단하는 앱 2가지예요. 요즘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웹서핑 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광고로부터 노출이 됩니다. 많으면 한 페이지에 광고가 막 50개, 60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기 싫은 광고를 그냥 보는 것도 싫은데 광고를 로딩하느라 로딩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게 되고 데이터도 더 많이 소모하고 배터리 소모도 최대 21%까지 빨리 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광고 차단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유료 앱 하나만 사용하다가 유료 앱과 무료 앱 2개를 섞어서 사용하니까 훨씬 더 차단이 잘 되더라고요. 삼성 브라우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애드가드 콘텐츠 차단기 삼성 인터넷 애드블락이라고 하는 이게 무료 앱이고요, 유니콘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여기 있는 광고 차단 필수 앱, 이게 유료 앱입니다. 자, 그럼 네이버에서 테크몽이라고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할 시절에 썼던 테크몽 글이 나오네요. 이걸 이렇게 눌러보면 쭉 내리다 보면 중간에 붙어있던 이런 광고들이 나옵니다. 광고가 1개, 또 내리다 보면 2개, 3개, 4개 이렇게 광고들이 이렇게 좀 몇 개 붙어 있는데, 이 광고 띄우는 걸 없애가지고 테크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광고비를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광고 차단 기능을 눌러서 일단 무료인 이 앱으로 차단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차단을 하고 쭉 올려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자, 내리는데 광고가 안 보입니다. 끝까지 내려도 맨 밑에 광고도 없어요. 테크몽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광고비를 완벽하게 차단한 겁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죠? 이때 차단한 광고의 개수를 보니까 한 페이지에 7개의 광고를 차단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유니콘이라는 것까지 같이 띄워가지고 2개의 광고 차단 앱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막아볼게요. 위로 올려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유니콘을 통해서 1개의 광고를 더 차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8개를 차단했죠.
그럼 이제 유니콘만 이용해가지고 광고를 몇 개 차단하는지 보면 또 7개를 차단한다고 돼 있어요. 두 개가 좀 상호보완적이라서 둘 다 쓰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광고가 많은 곳에서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극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통은요, 광고가 제일 많은 게 이제 연예 뉴스 쪽이나 이쪽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쭉 내려보시면 여기 톱스타 뉴스라는 곳은 아무래도 톱스타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광고가 더 많이 붙어 있지 않을까요? 어떤 톱스타에 대한 기사인지 보면 테크몽이라는 유튜버에 대한 건데 뭐 그렇다고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지금 딱 봐도 광고 때문에 로딩도 느리고 글을 보는데 지장이 올 정도로 막 팝업도 뜨고 광고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때 광고 차단 기능으로 애드가드만 이용했을 때는요, 메뉴에 뭔가 광고가 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애도 있고, 쭉 내려보면 여기 지금 X 팝업된 거 보이죠? 광고 뜨려고 뭔가 준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와, 한 페이지에서 70개. 여기서 유니콘까지 켜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었던 회색가 없어졌고요, X 뜨려고 하는 것도 없어졌고요, 훨씬 더 쾌적한 상태로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페이지에 광고가 몇 개 있었냐? 78개나 있었다. 기사 하나에 광고가 78개나 붙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니콘만 한번 켜볼게요. 유니콘만 켰을 때 위쪽에 회색 안 뜨고요, 여기에 X자 팝업가 안 뜨고요, 거의 깔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쓰라 그러면 유니콘만 쓰게 될 것 같고, 두 개 쓰라 그러면 유니콘 플러스 애드카드까지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어떨 때는 뭐 4,800원, 어떨 땐 2,200원 이렇게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행사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유료든 무료든 이 광고 차단 앱 안 쓰고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앱은 스마트 툴즈라는 앱이에요. 지금 보면 100만 다운로드 이상의 평점 4.7인 굉장히 평점이 좋은 앱인데, 이 앱은 사실 유료 앱으로 처음에 제가 결제했을 때가 2011년도 때 이걸 결제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앱으로 10년 동안 썼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유료로 결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툴즈 복수잖아요. 여러 가지 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광고까지 없는 버전이고, 이렇게 눈금자라든지 거리 측정, 나침반, 소음, 단위, 손전 등 이런 게를 다 모아놓고 광고가 없으니까 유료 버전이고, 수평계라든지 거리 측정기, 나침반 이렇게 따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있는 눈금자하고 나침반을 통해서 이 집이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거 테스트할 때 쓰고요, 여기 소음 측정기도 가끔 쓰고, 여기 있는 수평계도 씁니다. 그럼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줄자를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줄자를 누르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줄자 모양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돌려서 제가 이 녀석의 크기를 측정해 볼 겁니다. 왼쪽 위에가 0.0cm니까 여기 이렇게 올려두고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크기를 맞춰요. 그러면 이 짱구의 크기는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스트리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비교를 해보면 딱 맞죠? 정확합니다. 몇몇 스마트폰은 이게 살짝 어긋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스마트폰들은 요 위에 오차 보정이라는 걸 눌러서 실제 길이를 잰 다음에 그 길이를 입력해주면 되고요. 저는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 수평계라는 앱은 갤럭시 폴2가 뒤에 카툭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어줘야 빨간색 해가지고 수평계가 다 맞는 걸 알 수가 있죠. 가구를 설치할 때나 책상이 얼마나 수평인가 확인할 때 이용하면 되게 유용하긴 한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폴2가 이렇게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는 카툭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히 수평을 잡기가 좋은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이런 거 보니까 카메라가 밑에 들어가 있는 LG 스마트폰이 가끔 그립기도 하네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제트핏이라고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앱이에요. 뭐 운동에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운동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볼 수도 있는데, 전체 보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스크롤을 내려도 운동이 끝이 없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쭉 스크롤이 줄어드는 게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끝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바벨 운동만 보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를 눌러서 보면 자세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1RM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할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얼마인지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현재 플랜이라고 제가 미리 계획한 플랜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테크몽 워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플랜에 다 추가해가지고 저는 운동을 이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타트 워크아웃을 누르면 운동을 순서대로 시작하면서 중간에 휴식 타이머도 알려주고, 각각의 운동을 몇 킬로를 몇 번 했는지도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기록을 다 하고 나면요, 이렇게 운동한 날짜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보니까 운동을 좀 안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면 각각의 운동을 몇 번 했는지, 예를 들면 몇 킬로로 몇 번 했고 이때 1RM은 몇인지 이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똑같은 운동을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전에 했었던 무게와 횟수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보다 좀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의지가 생겨가지고 저는 이 앱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게 무료라는 게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앱인데 인테리어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이런 게 된다고 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태블릿으로 봐야 좋으니까 태블릿을 잠깐 들고 올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앱은 여기 있는 룸플래너라는 이 앱인데, 이 앱의 장점이 이케아에 있는 가구들을 다 이렇게 비치해가지고 실제 이케아 가구로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요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게다가 기본 기능은 무료고 가구를 좀 프리미엄으로 넣으려고 그러면은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데 무료로 쓰실 분들은 이거 써도 충분합니다. 근데 전 여기 있는 홈디자인 3D라는 앱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제가 2017년도 말부터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이케아를 지원하는 룸플래너 앱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한 번 결제하면 되는 이 홈디자인 3D를 결제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만드는 방식은 다 비슷하니까 제가 결제한 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D로 이렇게 돌리면은 요렇게 직접 들어가가지고 구조를 하나하나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실제로 방문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꽤 재밌어요.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제가 2D로 한 다음에 원하는 가구를 배치를 해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거실 가구에 옷장을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옷장을 지금 좀 돌려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정확하게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쉽죠? 처음에 도면 그리는 것도 되게 쉬워요. 처음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옆에 화장실이나 이런 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한번 더 그리고 옆에 입구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울게요. 그리고 이거의 길이를 좀 더 조절을 하고요. 문을 이렇게 끌어서 문을 하나 만들고 여기도 문을 끌어서 문을 하나 만들고 가구를 이렇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 간단하죠? 벽지색을 바꾸려고 하면 벽지색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바닥의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사해 갔는데 실제 집 크기에 맞춰가지고 가구를 배치할 때 이거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쓰는 마인드맵 앱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쫙 펼쳐놔야 머릿속이 좀 정리되는 그런 생각을 좀 받아서 실제로 마인드맵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워낙 좋아해서 안드로이드에 있는 마인드맵 앱을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요 심플 마인드, 그것도 프로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버그가 생겨가지고 블루투스 키보드로 연동했을 때 단축키가 제대로 안 먹혀가지고 여기는 X마인드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마인드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키보드를 이용해서요. 지금 사무실 환경 꾸미는 걸 한번 생각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실이라고 치고 책상이 필요할 거고요. 냉난방기가 필요할 거고요. 컴퓨터가 필요할 거고 의자가 필요할 거고요. 냉난방기는 LG? 캐리어? 삼성? 가성비는 캐리어지. 이런 식으로 쭉 펼쳐놔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을 때 정말 편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6개 앱들은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고 유료 버전이 있더라도 무료 버전으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분명히 이 정보가 유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앱 말고 얼마 전에 제가 21세기 필수 앱이라고 제목을 좀 이상하게 짓긴 했는데 어쨌든 그 영상에서도 많은 무료 앱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영상 자주 올릴 거거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 그런 영상이 기대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